일장 충몽이었나요? 이게 무슨 일이죠? 최고가 71,800원까지 올랐던 박세바이오. 주가 흐름이 심상치 않은데요. 5일 초 최저가 32,700원을 기록한 적이 있는데 지지선이 흔들릴 것 같은 불안한 흐름이네요. 증권가에서는 이 종목 어떻게 보고 있는지 오늘 종목연구소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세바이오는 2010년 2월에 설립된 항암 면역세포 치료제 개발 기업으로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이자 임상백신 연구개발 사업단에서 분사한 창업기업입니다. 면역학 권위자인 이준행 대표와 혈액암 권위자인 이재중 최고기술 연구자 등의 연구진이 회사를 이끌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선천면역에 해당하는 NK세포, 항원 제시 역할을 하는 수지상세포, 적응면역에 해당하는 T세포입니다. 내용이 좀 어려우실 텐데요. 녹십자셀이나 녹십자 랩셀과 유사한 면역세포 항암제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연구개발뿐 아니라 직접 생산이 가능한 GMP 시설을 2012년에 준공해 8년 이상 세포치료제를 생산한 GMP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파이프라인은 박스 NK와 박스 DC입니다. 각각의 연구개발 진행 단계를 보면 첫 번째로 자가 NK세포를 활용한 간암치료제인 박스 NK의 임상 2상을 진행 중이며 두 번째는 자가 DC세포를 활용한 다발 골수종 치료제 박스 DC의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주식의 핵심은 기술이죠. 한양증권의 박스 NK 평가를 볼까요? 임상 결과에 놀랍다는 반응입니다. 박스 NK는 지난 2016년과 2017년 간암 환자 11명을 대상으로 임상 1상을 진행했는데 투약 후 2개월 기준 결과에서 완전 관해가 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완전 관해는 CT나 MRI 검사 결과에서 암세포가 사라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양증권은 임상 종료 후 현재까지 11명 중 10명의 환자가 생존하고 있으며 임상 2상에서는 첫 환자부터 완전 관해가 나왔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박세바이오는 박스 NK에 대해 현재 임상 2A 후 2B 단계까지 마치면 올해 하반기 조건부 품목 허가 신청을 진행하고 매출이 발생하도록 한다는 목표입니다. 앞서 박스 NK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치료 목적 사용 승인 제도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나 대체 치료 수단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자에게 품목 허가 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다발 골수종 치료제인 박스 DC도 현재 2상 진행 중입니다. 현재 20명 규모의 2A 임상을 진행 중인데 A상에서는 안정성과 유효성을 입증하면 2B 단계 임상에서는 환자 수를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상 진행은 순조로운 것 같지만 사실 박세바이오의 주가 예측은 쉽지 않습니다. 앞서 상장 전 IPO 수요 예측 흥행 실패로 공모가는 희망밴드 하단에서 결정됐을 뿐만 아니라 상장 첫날에도 시초가가 공모가를 하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상장 후 임상에서 성과를 내면서 주가는 고공행진을 거듭했고 넉 달 만에 공모가 대비 9배까지 뛰기도 했죠. 아직 체력이 탄탄한 기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바이오주는 주가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바이오 업종은 대표 지표가 없고 사이클을 타는 업종도 아닙니다. 개별 기업마다 사업 분야가 다르고 아주 먼 미래의 가치가 주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과는 무관한 주가 흐름을 보이죠. 이에 대해 한양증권의 바이오 업종 담당 애널리스트인 오병용 연구원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바이오주를 투자할 때 현재의 손익은 의미가 없다. 바이오 기업 주가는 최소 몇 년 후에 이익이 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움직인다. 그래서 현재 이익이 상승하는 기업을 찾는 게 아니라 미래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기업을 사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셀바이오의 미래의 성장 스토리는 어떻게 될까요? 성공적인 임상에 이어 상업화 단계까지 순조로운 진행이 이루어지고 그 속도가 좀 당겨지면 더 좋겠죠. 하나증권은 박셀바이오사의 면역세포 치료제는 대부분 자가 방식으로 병원에서 시술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간세포암 환자 대상의 박스 NK는 국내에서 자체 생산 판매될 예정이며 임상 2B상 완료 이후에 조건부 승인을 통해서 24년부터 상업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어 박셀바이오는 박스 NK의 적응증 확대를 목표하고 있어 지방 6종 등의 간암 외에 적응증의 응급 임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제 다음 적응증으로는 소세포 폐암과 췌장암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하나증권은 간암 인상의 경우 간 동맥 내 항암 주익요법과의 병용이라는 다소 독특한 투여 방식으로 임상을 진행했으나 소세포 폐암, 췌장암의 경우 정맥 투여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돼 관련한 부분은 추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NK 세포치료제 관련 생산 공정 개선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스 NK 임상 2회 이상부터 환자 혈액의 냉동 보관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의 당일 제조 단점을 보완하고 사이토카인을 활용해 생산 효율을 높였습니다. 올해는 추가적으로 공정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순도를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하네요. 동물의약품 박스루키는 현재 계획대로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 임상이 종료되면 올해 하반기에 출시가 목표라고 합니다. 상반기가 얼마 안 남았네요. CAR-T, CAR-MIL 파이프라인은 올해 임상 진입이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증권사의 투자 의견은 어떨까요? 아쉽게도 목표 주가 제시는 없습니다. 신규 보고서 등장도 좀 뜸한데요. 최근의 주가 급등으로 과거에 추정한 기업 밸류에 주가가 어느 정도 다가선 탓에 아무래도 부담을 느끼는 눈치입니다.